한국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암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췌장암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아프지도 않고 특별히 이상한 점도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3기, 4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수술이 어려운 단계지요. 생존율은 고작 10%에서 20% 사이입니다. 그래서 걸리면 끝이다 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 무서운 췌장암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물론 유전적 요인이나 환경적 요인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모르는 의외의 원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매일같이 반복되는 식습관입니다.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매일 무심코 마시는 음료, 편하게 먹는 간식들, 건강해 보이는 식단마저도 췌장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 혹시 지금 이 말을 들으면서 설마 내가? 라는 생각 드시나요? 맞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자주 먹고 마시는 음식들 중에서 췌장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들을 하나씩 짚어보려 합니다. 단순히 조심하라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부담을 줄일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영상은 불안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췌장을 지키기 위한 현명한 선택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선택이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췌장은 조용히 참고 일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더 무섭고, 그래서 더 돌봐줘야 합니다. 오늘 그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췌장을 지키기 위한 첫 번째 이야기, 바로 우리가 매일 마시는 음료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믹스커피 한 잔, 점심 먹고 나서 카페에서 에이드 한 잔, 오후에 피곤해서 비타오백이나 바카스 하나 따고 저녁에는 치킨에 콜라 한 잔으로 마무리하는 사람 아마 적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익숙한 하루의 루틴이 췌장에게는 고통의 반복입니다. 이런 음료들에는 대부분 액상과당, 즉 고과당 옥수수 시럽이 들어 있습니다. 단맛을 내는 데 사용되지만 문제는 그 과당이 췌장 세포에 직접적인 부담을 준다는 점입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과당이 암세포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세포막을 만드는 데 사용된다는 결과까지 보고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암세포 입장에서는 과당이 가장 반가운 연료라는 겁니다. 게다가 과당은 간에서 빠르게 지방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지방간, 비만, 당뇨가 차례로 따라오고 결국 췌장은 인슐린을 과도하게 만들어내느라 지치게 됩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인슐린을 내보내라는 신호가 들어오면 췌장은 쉴 틈이 없습니다. 그 결과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염증이 쌓이면서 암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이지요. 그럼 대체 무엇을 마셔야 할까요? 정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생수, 미지근한 물, 무가당 보리차나 옥수수차 같은 전통 음료, 그리고 당이 전혀 없는 탄산수입니다. 청량감은 그대로지만 췌장은 훨씬 덜 피로합니다. 완전히 끊기 어렵다면 절반만 줄여보세요. 콜라 한 캔 대신 반 캔, 커피 시럽은 빼고 마시기. 이런 작은 절약이 췌장에게는 휴식이 됩니다. 그리고 음료 선물도 바꿔보세요. 비타오백 한 박스 대신 무가당 차 세트나 견과 선물. 그 한 박스의 선택이 누군가의 췌장을 살리는 배려가 될 수 있습니다. 음료에 이어 췌장을 조용히 지치게 만드는 두 번째 주범은 다름 아닌 우리가 평소에 건강식처럼 생각하고 있는 탄수화물 중심의 식사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김밥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김밥은 겉으로 보면 균형 잡힌 식사처럼 보입니다. 밥, 야채, 단백질이 골고루 들어있으니까요. 하지만 혈당을 측정해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실제로 당뇨를 앓고 있는 분들이 김밥을 먹은 후 혈당을 재보면 수치가 미친 듯이 올라갑니다. 단순한 상승이 아니라 췌장이 비상사태에 들어갈 정도로 급격한 스파이크가 일어나는 것이죠. 왜 그런 걸까요? 김밥은 정제된 흰쌀밥을 기본으로 합니다. 여기에 단무지, 맛살, 달달한 우엉, 햄처럼 당과 나트륨이 높은 가공 재료들이 더해집니다. 입맛에는 착 붙지만
췌장 입장에서는 인슐린을 대량으로 생산해야 하는 큰 부담입니다. 하루 한두 번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일상이 되면 췌장은 점점 지치고 결국 제 역할을 잃게 됩니다. 이 현상은 김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떡, 비빔밥, 잔치국수, 라면, 소금빵 같은 우리가 자주 먹는 음식들 대부분이 같은 맥락입니다. 정제된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는 췌장의 과부하를 유발하고 장기적으로는 인슐린 저항성과 췌장염, 심하면 췌장암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방법은 있습니다. 밥 대신 콜리플라워 라이스나 계란 지단을 활용해 보세요. 흰 쌀밥 대신 현미, 귀리, 보리로 만든 잡곡밥을 선택해도 큰 도움이 됩니다. 면류를 끊기 어렵다면 곤약면이나 메밀면으로 조금씩 바꿔가는 것도 좋은 시작입니다. 한 끼를 바꾸면 췌장은 그만큼 숨을 쉴 수 있게 됩니다. 부담이 덜어지면 췌장도 제 역할을 오래도록 해낼 수 있습니다. 먹는다는 건 곧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 건강하기 위해선 지금 내가 먹는 것부터 돌아봐야 합니다. 김밥과 같은 정제 탄수화물이 췌장을 괴롭힌다는 사실이 놀라웠다면 이제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 기름진 음식 이야기를 해볼 차례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는 튀김 잘 안 먹어요 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는 생각보다 훨씬 자주 아주 자연스럽게 고지방 음식을 즐기고 있습니다. 점심 메뉴로 돈가스를 고르고 퇴근길에 닭강정을 들러 포장하고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피자 한 판을 시켜 먹는 일. 그리 특별한 일이 아니지요. 냉장고에 도넛 한 상자쯤은 늘 들어있고 식탁 위엔 에어프라이어로 구운 냉동 튀김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이름만 튀김이 아닐 뿐 우리 식탁에는 이미 기름진 음식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런 고지방 음식은 췌장에게 어떤 부담을 줄까요? 지방은 단백질이나 탄수화물보다 소화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췌장은 많은 양의 소화 효소를 만들어야만 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췌장은 금방 지치게 되고 결국 효소를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문제가 되는 건 단순한 소화불량이 아니라 지방이 몸 안에 쌓이면서 염증을 유발한다는 점입니다. 췌장에 만성 염증이 생기면 그 부위는 암세포가 자라기에 최적의 환경이 됩니다. 지친 췌장, 염증이 깔린 조직, 면역 반응이 흐트러진 그 공간은 결국 건강을 위협하는 씨앗이 자라나는 곳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삼겹살, 치킨, 피자를 당장 끊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방법은 항상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겹살을 좋아하신다면 기름을 쫙 뺀 수육으로 바꿔보세요. 치킨도 튀긴 것 대신 오븐에 구운 제품이 많습니다. 맛은 충분히 비슷하지만 췌장은 훨씬 편안합니다. 먹지 말라는 말보다 어떻게 바꿔 먹을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현실적인 건강 습관의 시작입니다. 기름진 음식이 췌장에 큰 부담을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이제는 또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그러나 췌장에게는 잔인한 가공육 이야기입니다. 하얀 쌀밥 위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그 위에 스팸 한 조각 얹어서 한 입 딱 베어 물었을 때 느껴지는 그 행복.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명절 도시락, 간편한 반찬, 아이들과 나눠 먹는 가족 식사에서 빠지지 않는 존재죠. 하지만 이 익숙하고 따뜻한 한 조각이 췌장에게는 세 겹의 폭격과도 같습니다. 왜일까요? 스팸, 소시지, 떡갈비, 양념 돼지갈비 같은 가공육들은 고지방, 고나트륨, 인공 첨가물이라는 세 가지 강력한 자극이 동시에 들어있는 음식입니다. 이런 음식이 몸에 들어오면 췌장은 단순한 소화 기능을 넘어서 해독까지 떠맡게 됩니다. 그만큼 에너지도 더 들고 췌장이 소진되는 속도도 훨씬 빨라지는 것이지요. 세계보건기구 WHO는 가공육을 공식적으로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석면, 담배와 같은 등급입니다. 그만큼 장기적인 위험성이 명확하게 입증된 식품이라는 뜻입니다. 특히 가공육이 체내에서 분해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독성 물질은 췌장을 가장 먼저 공격합니다.
침묵 속에서 일하던 최장이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번에 끊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금지보다는 현명한 선택을 권합니다. 예를 들어 스팸 대신에 직접 삶은 돼지고기를 썰어 반찬으로 준비해 보세요. 마블링이 많은 비싼 소고기 대신 기름기 적은 살코기를 구워서 먹는 것도 방법입니다. 혹시 그거 맛이 없잖아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게 오히려 좋은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맛이 자극적이지 않다는 건 췌장이 한숨 돌릴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맛에 조금만 익숙해지면 몸이 먼저 변화에 반응할 겁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음식들은 대부분 나도 알고는 있었지 싶은 것들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이야기할 것은 조금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식이라고 믿고 오히려 일부러 챙겨 먹는 음식이죠. 그런데 이 음식이 췌장에게는 또 다른 무게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바로 아보카도와 땅콩입니다. 아보카도는 요즘 건강을 챙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빠질 수 없는 재료입니다. 샐러드에 듬뿍 넣고 올리브 오일을 뿌리고 닭가슴살과 함께 곁들이면 그야말로 헬시푸드의 정석처럼 느껴지지요. 하지만 췌장이 지쳐있는 사람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보카도 한 개에는 약 10억 정도의 지방이 들어있습니다. 바나나나 사과에는 거의 지방이 없는 것과 비교하면 아보카도는 말 그대로 기름이 발린 과일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아보카도 자체보다 그 조합입니다. 아보카도, 올리브오일, 견과류, 닭가슴살. 각 재료는 따로 보면 나쁘지 않을 수 있지만 총량으로 보면 췌장에 상당한 부담이 되는 고지방 식단이 됩니다. 췌장이 튼튼한 사람이라면 큰 무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기능이 떨어져 있거나 과거에 염증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이런 식단은 마치 삼겹살 세트를 먹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기름의 종류보다 총량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땅콩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량이라면 좋은 지방일 수 있지만 한 줌만 더, 조금만 더 하다 보면 어느새 20지 이상의 지방을 훌쩍 넘기게 됩니다. 게다가 땅콩은 짭조름하고 바삭해서 손이 멈추지 않는 음식입니다. 이 작은 과식이 췌장에겐 큰 짐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좋은 음식도 내 몸의 상태에 따라 다르게 작용합니다. 췌장이 건강할 때는 약이 되지만 지쳐있는 췌장에게는 기름짐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음식 자체보다 나의 현재 상태를 알고 먹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도대체 뭘 먹고 살아야 하나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음식들은 모두 우리 삶에 익숙하고 자주 접하는 것들이니까요. 하지만 정말로 무서운 건 이 음식들 자체가 아니라 그 익숙함이 주는 방심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반복되는 식사를 너무 당연하게 여깁니다. 아침에는 믹스커피, 점심엔 김밥, 저녁엔 치킨이나 삼겹살. 특별한 날이 아니더라도 이 식단은 쉽게 반복됩니다. 그 중에 하나쯤은 괜찮겠지. 어제 먹었어도 오늘은 괜찮겠지. 그렇게 지나간 날들이 모이면 췌장은 매일매일 부지런히 호출당하고 결국 지쳐버립니다. 췌장은 참을성이 많은 장기입니다. 신호도 크지 않고 증상도 티가 잘 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췌장이 얼마나 힘든지 모른 채 계속해서 같은 식사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예상치 못한 검진 결과 앞에서 깜짝 놀라게 되는 겁니다.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런 수치가 나왔지? 하고 말이지요.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흔들리다가 서서히 무너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대개 습관입니다. 오늘 먹는 한 끼, 오늘 마신 한 잔이 췌장에게는 쉴 틈 없는 노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복이 결국 췌장을 무너뜨리는 길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지금 내가 먹고 있는 것들에 잠깐만 멈춰서서 과연 이게 췌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 하고 한 번만 생각해 보는 것. 그 짧은 질문 하나가
췌장을 지키는 첫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문제는 무엇을 먹었느냐 보다 얼마나 자주, 어떻게 반복하느냐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현실적인 해결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무조건 끊고 참으라는 말보다 지속 가능한 변화가 중요합니다. 결국 건강도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어야 오래 가니까요. 먼저 음료 습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매일 마시던 탄산음료를 당장 끊기 어렵다면 처음엔 반 캔만 마셔보는 겁니다. 믹스커피에서 시럽만 빼보는 것도 좋은 시작입니다. 하루 3잔 마시던 커피를 2잔으로 줄이고 남은 한 잔은 무가당 보리차나 미지근한 물로 바꾸는 거죠. 입이 심심할 때 마실 수 있는 대안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톡 쏘는 게 필요하다면 무가당 탄산수, 따뜻한 걸 원하신다면 옥수수차나 팥물도 훌륭합니다. 다음은 밥과 면입니다. 흰쌀밥 대신 현미, 귀리, 보리 등을 섞은 잡곡밥으로 바꿔보세요. 처음에는 밥맛이 덜할 수 있지만 며칠만 지나면 입이 익숙해집니다. 국수류가 당기신다면 잔치국수 대신 메밀면, 라면 대신 곤약면이나 통밀면을 선택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기름진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튀긴 치킨 대신 오븐에 구운 치킨, 삼겹살 대신 수육, 조리법만 바꿔도 췌장의 부담은 크게 줄어듭니다. 맛이 없을까 걱정되시죠? 하지만 의외로 오븐 치킨은 바삭하면서도 담백하고 수육은 입에 부담이 덜해서 소화가 훨씬 편해집니다. 그리고 가공육, 스팸 대신 저염 햄, 소시지 대신 직접 양념한 돼지고기나 닭가슴살을 활용해 보세요. 마트에 가면 건강을 고려한 대체 식품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완벽하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끼, 한 번, 한 잔이 바뀌면 췌장은 숨을 쉴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췌장도 쉼이 필요하다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얼마나 무심코 췌장을 혹사시키고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바꿔나갈 수 있는지를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이 내용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의 핵심을 되짚어보려 합니다. 췌장을 힘들게 하는 음식들,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첫째, 액상과당이 들어간 음료들. 우리가 매일 마시는 믹스커피, 에이드, 바카스, 콜라 같은 음료는 췌장을 끊임없이 자극하고 지치게 만듭니다. 둘째, 정제된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 김밥, 떡, 라면, 잔치국수처럼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음식들은 췌장에게 긴급 호출을 반복하게 만듭니다. 셋째, 기름진 튀김 음식들, 돈가스, 피자, 닭강정 같은 음식들은 소화 효소를 무리하게 분비하게 만들고 염증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넷째, 가공육과 붉은 고기, 스팸, 소시지, 떡갈비처럼 간편한 반찬 속에는 췌장을 괴롭히는 요소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다섯째, 착한 지방이라고 믿었던 아보카도와 땅콩. 췌장이 지쳐 있을 땐 좋은 지방도 과하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음식들을 괜찮겠지 하고 반복하는 습관이 췌장을 진짜로 위협하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문제에는 분명한 해답이 있습니다. 바로 완벽한 식사가 아니라 덜 위험한 선택을 하는 것. 내가 지금 뭘 먹고 있는지 하루에 단 한 끼만이라도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췌장은 숨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정기적인 건강 확인입니다. 1년에 한 번쯤은 복부 초음파와 혈액 검사를 받아보세요.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지금 나의 췌장이 어떤 상태인지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신호를 보냅니다. 다만 그 신호가 작고 조용할 뿐입니다. 그래서 더 자주,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췌장을 지키는 일,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완벽함이 아닌 작은 실천이 진짜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 영상이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에 조금이라도 따뜻한 울림으로 남았으면 합니다. 내가 먹는 음식 하나,
마시는 한 잔이 내 몸의 중요한 기관 하나하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생각해 보는 것, 그 마음에서 건강은 시작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은 더 조용하게 신호를 보냅니다. 피곤함이 길어지고 소화가 더뎌지고 이유 없는 체중 변화가 온다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작은 변화가 큰 병의 시작일 수도 있고 반대로 작은 실천이 큰 병을 막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혹시라도 이번 영상에서 언급된 음식들이 여러분의 식단에 있었다면 괜찮습니다. 자책하지 마세요. 오히려 오늘을 계기로 나와 내 가족의 식탁을 돌아볼 수 있었다면 그 자체로도 이미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건강은 절대로 혼자 챙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형제자매, 배우자, 자녀들 모두가 함께 챙겨야 할 소중한 가치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까운 분들과 함께 공유해 주세요. 건강은 함께할 때 더 오래 갑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길을 여러분과 함께 걷고 싶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췌장이 오늘 조금 더 가볍게 숨 쉴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내일의 건강을 만들어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다음 영상에서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